전 세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키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손을 내민 상대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순간 세계 각국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기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그 나라가 맞나요? 그 작은 나라가 이런 재난에 해답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단 몇 달 뒤 사람들은 그 선택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21세기의 기적,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펀자브 평야의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땅을 일구며 60년을 살아온 농부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아리프였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흙에서 시작해 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흙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죠. 3년째 이어진 가뭄. 하늘은 물을 내리지 않았고 사막에서 몰려온 메뚜기 떼는 수천 평의 밀밭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쌓아 떠났고 마을엔 점점 말없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리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죽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지역 행정관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한번 들여와 보시겠습니까? 스마트팜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리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국 기술이요? 다 해봤소. 미국 것도 써봤고 중국 것도 써봤소. 결국엔 이 땅엔 맞지 않았소. 이 땅은 이 땅만의 방식이 필요하오. 말끝을 흐리는 아리프 앞에서 젊은 공무원 사나는 말없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영상을 보여주었죠. 흙 한 줌 없이 자라고 있는 푸른 채소들.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영양소와 수분. 24시간 오차 없이 조절되는 온도와 습도. 심지어 그 모든 걸 관리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아리프의 오래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어온 길이 어쩌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친구 바샤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엔 뭔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한 마을, 아니 한 나라의 운명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하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리프는 오랜 침묵 끝에 결심을 합니다. 그 작은 하얀 컨테이너 하나, 한국에서 온 스마트팜을 그의 죽어가는 땅 위에 세워보기로요. 그 결정이 훗날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란 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팜을 설치한 이후에도 마을은 여전히 메마르고 척박했습니다. 바람은 황색 먼지를 몰고 왔고 마른 풀잎은 소리 없이 쓰러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고 하얀 컨테이너 안에선 신기하게도 푸른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 안의 채소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자라고 있었죠. 이거 뭔가 있긴 한가 보오. 아리프는 매일 아침 신발을 털고 그 안에 들어가 습도계와 온도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아닌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건 땅이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고 또 어떤 이는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오? 한편 수도 이슬라마바드. 정장을 단단히 여민한 남자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자이르 칸, 파키스탄 최대의 버스 운송 사업자. 20년 넘게 중국산 버스를 수입해왔고 그 누구보다도 그 선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분명한 신념이 있었죠. 값싸고 빠르고 믿을 만한 건 중국뿐이다. 그래서 한국의 중고버스를 들여오자는 제안은 그에겐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심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기술은 있지만 덩치가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생각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조용한 질서였습니다. 세 차례 자동 체크인과
사람 없이도 매끄럽게 작동하는 수화물 시스템. 공항 밖에선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을 타고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거 정류장이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군. 서울버스 차고지를 둘러본 자이르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십 대의 버스가 동시에 정비를 받고 있었고 각 차량은 실시간으로 위치와 고장을 자동 보고하고 있었죠. 이게 가능하단 말이오? 그 순간 자이르카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20년간 지켜온 자부심의 기반이 단 몇 시간 만에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말없이 탑승 기록과 정비 내역이 찍힌 디스플레이를 바라봤고 한국 측 기술 담당자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정직하게 운영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자이르 칸의 가슴에 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운영되면 그건 그가 자신의 업계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자이르 칸은 모든 조명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거리 위를 늦은 시간까지 멈추지 않고 운행되는 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어두운 도심을 환히 밝히며 단 한 명의 승객을 태운 채 정류장에 멈춰 선 그 모습,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그냥 버스가 아니군. 마을의 하늘은 여전히 메마른 황토빛이었습니다. 기온은 낮에도 40도를 넘기 일쑤였고 밤엔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다시 무언가를 재배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하얀 컨테이너. 그 안의 채소들은 온갖 재앙이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도 푸른 숨결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아리프는 손에 장갑을 끼고 천천히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추 한 포기, 바질 한 다발, 그리고 작은 토마토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감춰지지 않는 감동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걸 본 친구 바샤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린 이걸 다시 먹을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날 오후 마을의 이맘, 시장, 학교 교사까지 여러 사람이 컨테이너 앞에 모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손으로 직접 잎을 만져본 후 사람들은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살아있네요. 이게 흙도 없이 자란 겁니까? 그리고 그 장면은 누군가의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으로 찍혔고 그 영상은 단 이틀 만에 전 세계 언론사들의 메인 화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복판, 한국 기술이 기적을 일으키다. 파키스탄 농촌에 한국형 스마트팜 생존을 키우다. 자연을 이긴 인공지능 농장. 그 비밀은? 한 기자는 현장을 찾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미래 농업이 여기 사막의 한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박수만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관료와 해외 기업 관계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폄하했습니다. 기술 과시용에 불과하다. 소수만을 위한 시범 사업일 뿐이다. 기후가 잠깐 완화된 탓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통계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경지의 수확률 23%, 한국형 스마트팜 수확률 91%. 그 수치는 어떤 비난도 막아낼 수 있는 현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가 발표된 날 아리프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모릅니다. 계산도 공식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에 들린 이 채소가 희망이라는 건 압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리프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 과연 기술만으로 가능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그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었을까요? 그는 돌아왔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다시 밟은 자이르 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정비소,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단 한 명의 승객을 위해 멈춰서던
그 조용한 야간 버스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교통부 실무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실에는 관료, 정당 관계자, 민간 사업자까지 30여 명이 빽빽히 앉아 있었고 그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중고버스는 우리가 들여온 신차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운전석의 내구성, 정비주기, 연비, 수치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건 버스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지키지 않아도 운행표가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정비소가 자동으로 다음 점검을 준비합니다. 사람의 실수보다 시스템의 정직함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누구도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단 한 줄의 문장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 순간 자이르 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20년간 사업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거래를 보고 제안을 해왔지만 이토록 간단하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고위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이르 씨, 뭐 그리 열 올리십니까?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겁니다. 중고버스 한 대로 세상을 바꿀 순 없어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냉소와 단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이르 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국 출장 중 메모해둔 문장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정직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사람을 지킨다. 그 문장이 낡은 종이에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서울의 정비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젊은 정비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떠나는 그 모습에서 느꼈던 단단한 질서.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정확하게 움직였지. 그리고 자이르 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태도였어. 이 장면 어쩌면 많은 나라가 마주하는 벽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길이 보일 때마다 가로막히는 건 언제나 사람이라는 아이러니.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늘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요하던 바람이 어느 날 아침 정체 모를 우문거림과 함께 몰려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또 한 번의 강풍이겠거니. 하지만 하늘을 덮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는 순간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다시 그놈들이 오는구나. 메뚜기 때였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몇 달간 준비를 마친 뒤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몰려왔습니다. 논밭 위로 쏟아진 그 수억 마리의 날갯짓은 단 3시간 만에 마을의 모든 작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찢겨졌고 옥수수 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펀자브 평야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유일하게 손대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컨테이너, 한국에서 온 스마트팜. 그 안에는 그날 아침 수확을 기다리던 상추와 루꼴라, 토마토, 바질이 단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리프는 떨리는 손으로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발끝에 닿은 건 바삭하게 말라버린 잎이 아니라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촉촉한 푸른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뻗어 작은 잎 하나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곧이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을 보며 절망하던 얼굴들이 차례차례 컨테이너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숨을 멈춘 듯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 누구도 이 작은 상자가 거대한 재앙을 이겨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와 작은 상추 한 포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먹을 게 남아 있었네요. 그 말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아리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릴 지켜준 건 그냥 채소가 아니었소. 이건 희망이었소.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엔 오랜만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스마트팜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앉았고 아이들은 조심스레 상추 잎을 손에 들고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바샤르는 아리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기억나시죠? 처음 이거 들여오자고 했을 때 우린 웃기만 했는데 아리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린 기술을 이야기한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소. 이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었소. 아리프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처음엔 그저 파키스탄 지역 뉴스에 짧게 등장했을 뿐이었습니다. 스마트팜 하나만 살아남았다. 한국 기술이 재난 속에서 농작물 지켜내. 하지만 그 작은 보도는 곧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건 재난을 이긴 이야기였고 기술이 사람을 구한 첫 번째 실증이었기 때문입니다. 3주 뒤 유엔 식량안보 특별회의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 공급의 미래. 전 세계 70개국 대표들이 회의장에 모였고 화면에는 차례로 각국의 식량 위기 현황이 소개됐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가뭄, 남미의 홍수, 동남아의 농업 기반 붕괴, 그리고 발표 마지막 순서. 한 장의 슬라이드가 화면에 뜨자 회의장 안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파키스탄 펀자브주 한국형 스마트팜 생존 사례. 그 밑엔 간단한 통계가 적혀 있었죠. 재해 후 생존 작물 비율, 일반 재배지 2%, 스마트팜 97%, 프레젠터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지 자동화 설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회의장을 둘러싼 반응은 분분했습니다. 몇몇 국가는 즉각 관심을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는 한국 측 기술자들과의 협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죠. 그러나 일본과 중국 대표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후와 상황이 다르다. 한두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 말에 회의장 한쪽에서 손을 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엔 기술자문위원 소속의 프랑스계 과학자 장 르보 박사.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한국 스마트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간단한 도식과 함께 화면에 띄웠습니다. 외부 공기와 차단된 완전 밀폐형 설계, 태양광 기반자가 전력 시스템, AI 자동 관리 및 수분 재활용, 운반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 그는 덧붙였죠. 이건 기술의 고도화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남는 농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는 짧은 정적이 흐르고 이내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유엔 회의 영상은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됐고 각국의 언론은 일제히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남겼다. 한국이 만든 생존의 모델. 인류의 식량 위기, 해답은 서울에서 왔다. 희망을 키운 컨테이너, 한국형 스마트팜이 세계를 바꾸다. 그 무렵 한국의 농업기술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만든 게 아니라 당연한 걸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이 장면, 기술이 세상을 구했다는 뉴스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기술보다 진심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했다. 한국이 기적을 만들었다. 이 작은 나라가 인류의 희망을 보여줬다. 하지만 서울 외곽의 작은 연구소 안 낡은 캘린더와 빛바랜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책상 앞에서 개발자 최윤호는 조용히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기적이요? 글쎄요, 저흰 그저 고장 안 나게 하려고 애쓴 거예요. 최윤호는 7년째 스마트팜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자동 제어 전문가입니다. 그가 처음 프로젝트에 합류했을 때 동료들 중 절반은 떠났고 남은 절반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죠. 온도 조절, 습도 센서, 양액 자동 공급기, 태양광 충전 회로까지 전부 연결되면 꼭 한 군데에서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랜 실패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원 박지영은 다른 기억을 꺼냅니다. 중동에 보낼 첫 테스트 기체를 포장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 자동급수 장치가 멈춘 거예요. 출국 하루 전인데 그녀는 결국 밤을 새워 회로를 갈아엎었습니다. 그날 오전 6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하얀 LED에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박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그날 저 혼자 진짜 울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들은 거창한 포상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고장 안 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안에 든 채소들이 단 한 입도 시들지 않게 만들고 싶었죠. 현장 기술자 김무현은 설치를 마친 뒤 파키스탄의 한 마을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근데요, 출국 전날 어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상자 아니오. 이건 희망이오라고.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기술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사람을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그를 잡고 센서를 조정하고 도면을 수정하면서도 그들이 떠올린 건 컨테이너 속 누군가의 식탁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저걸 먹고 내일을 버텨냈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렇게만 되길 바랐어요. 이 장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이들, 성과보다 신뢰를 먼저 쌓았던 이들, 그들의 손끝에서 오늘도 또 하나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전 한국 출장 보고서를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번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자이르, 또 그 얘기 꺼낼 거요? 당신까지 그러면 우리 다 곤란해져요. 다른 이는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술? 그거 밀어붙이면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 줄어듭니다. 그걸 감당하실 겁니까? 하지만 자이르 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로 돌아가 단정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가 시작됐고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값싸고 빠른 걸 기준으로 물건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수천 대의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도로 한복판에 서게 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은 차량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정비, 운행, 구조, 안전. 모든 게 시스템으로 연결된 한 나라의 태도였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득권도 아니고 수입처도 아니고 이 나라의 시민들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엔 짧은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누군가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시죠. 자이르 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이름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택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이슬라마바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펼쳐 거기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직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사람을 지킨다. 그 말이 그에겐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천할 약속이 되었던 거죠. 며칠 뒤 파키스탄 정부는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한국과의 스마트 시스템 교통 협력 계획을 시작합니다. 지방 5개 도시 중고버스 도입 및 운행 테스트 착수. 안전 기준은 한국 시스템을 준용합니다. 이 발표는 자이르 칸이라는 이름 하나가 만들어낸 작지만 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가만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 이 장면 어쩌면 우리가 기다려온 진짜 공직자의 모습 아닐까요? 침묵하지 않고 익숙한 관행이 아니라 정확한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입구에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두 번째 스마트팜 컨테이너, 그리고 서울에서 파견된 기술자 3명. 그들은 인사도 크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땀부터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네요. 기술자 이정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얼굴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아리프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아는 사람은 저니까요. 그 말에 기술자들은 잠시 고개를 들었고 곧바로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하시죠. 이건 우리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시스템이니까요. 이후 며칠간 컨테이너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은 설치된 패널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농민들은 스마트 관계 시스템의 원리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을 주민들은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웃, 가르침 주는 사람. 그리고 기술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변화는 농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외곽 지역에는 한국의 중고버스가 조용히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도로를 달리며 정류장에 정확히 멈추고 승객의 탑승 정보를 기록하며 에어컨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이게 중고라고요? 그럼 새 건 대체 어떤 수준이란 말입니까?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산이 최고다라고 외치던 이들이 정직한 시스템이 최고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우리는 원조받는 나라다라고 말하던 이들이 이제 우린 함께 만든다라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리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 수확한 상추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닦아낸 나무 식판 위에 그 상추를 곱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걸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린 누가 와서 도와줘야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스스로 희망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면은 기술이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표정 하나, 손짓 하나로 이해할 수 있었던 진심. 그건 기술 이전에 필요한 건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스마트팜이 마을에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펀자브의 바람은 여전히 뜨겁고 사막의 메뚜기 떼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그 마을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리프는 요즘 새벽이면 컨테이너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작은 스위치를 켜고 습도를 확인하고 손으로 잎을 살짝 만져봅니다. 그 촉감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지켜낸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농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땅을 스스로 지키는 기술의 주인이자 희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선 자이르 칸이 여전히 정장을 입고 정기보고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엔 늘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한편엔 한국 출장에서 가져온 오래된 메모가 붙어 있죠. 정직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사람을 지킨다. 그 문장은 이제 그가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 후에도 몇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은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했고 스스로 다음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또 다른 마을로 그 기술을 전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선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컨테이너 옆에 앉아 토마토를 나눠 먹었고 어른들은 손에 차 한 잔씩을 들고 조용히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삶이 됐네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기술의 힘? 도움받는 나라의 변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 기술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